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 전기산업회사 2회 실기 간연도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때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었죠. 2회차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대형 건축물에 보통 사용하는 고압, 저압 접지를 공통으로 묶어서 하는 접지를 공통접지다. 예, 맞습니다. 근데 공통접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접지가 있죠. 통합접지는 이제 전기에다가 플러스 통신까지, 필해까지 다 하는 접지, 필해.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접지는 고압하고 저압. 이렇게 해서 묶어서 하는데, 어떤 간에 여기서 공통접지 또는 통합접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장단점 비교하는 게 뭐냐면 단독접지하고 비교한 거거든요. 단독접지는 접지 사고거리 얼마? 25m 이상 띄워야 사실 어떤 상호 간섭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단독 접지를 하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접지봉을 건물에 다 25m 띄워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근데 통합 접지 같은 경우는 또는 공통 접지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묶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접해서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공사비가 경제적이다. 그만큼 이제 단독 접지는 접지장 받기도 어려워요. 하나 갖고 이제 접지장 얻으려면 깊이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 20m, 30m 그 이상 박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접지를 여러 개 같이 연결하게 되면 오히려 공사비 저렴해지고 보수 점검이 용해지고 낮은 접지 저항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따라서 자정육의 신뢰도. 여기서 신뢰도가 뭐냐면 만약에 접지극이 만약에 분리가 됐어. 끊어져서 녹이 슬어서 그래도 여기랑 다 연결되기 때문에 신뢰성을 다 유지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작은 면적을 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단독 접지는 보통 그 접지 극끼리 간격을 많이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건물 아시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 띄워낼 수 있는 공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지하에. 그래서 이제 전체 다 최대한 멀리 띄워서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냥 작은 면적 자체가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체, 그러니까 철골 같은 걸 이용해서 구조체 접지, 자연접지 또는 구조체 접지. 원래 또 이걸 다른 말로 기초접지극이라고 하죠. 기초접지극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6개 중에 5개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 3개 드리겠습니다. 간연도에서 공통접지, 통합접지, 장단점, 좀 장점 5가지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많이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제가 별 드리는데 요것도 간연도에서 제법 많이 나왔죠. 그래서 요것도 별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바이패스 달록이죠. 그래서 요게 바이패스 달록이다. 그래서 바이패스 달록이 DS3를 조작하여 12를 점검한다. 조작 옳은 방법 써라. DS는 항상 열린 상태다. 만약에 여기 보면 점검을 하려면 오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여러분들 여기가 지금 현재 온 상태죠, 다. 온 상태가 되고 얘는 현재 오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먼저 끄면 안 되죠. 그럼 정전사고 나니까 얘를 먼저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고 얘를 투입하게 되면 이쪽하고 이쪽이 같이 걸려있죠. 그거 등전이가 되잖아요. 등전이가 되니까 전류가 오지 않습니다. 전기체 같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DS3를 온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얘를 오프하는 순간 전류가 이렇게 넘어가죠. 그죠? 오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요 바이패스 달록이라는 건 뭐냐면 무정정 공급하기 위해서 전류를 반대로 돌려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무에서 많이 쓰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공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반대로 점검했어요. 이제 투입하는 방법. 투입. 뭐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맞아요. DS2부터 집어넣고 DS1 집어넣고 그죠? 그 다음에 CB 집어넣고 그 다음에 DS3를 갖다 오프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DS 어차피 등전이가 얘를 딱 차다니까 집어넣는 순간 여기하고 여기 등전이니까 그때는 얘를 쳐더라도 등전이가 되니까 전류가 내려오지 않죠. 그때 DS3를 오프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점검 투입할 때. 그래서 꺼진 상태 투입할 때 요거 집어넣고 그리고 얘를 차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연도에는 이렇게 점검하는 방법, 오프하는 방법, 투입하는 방법 2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다음 고압 수원 설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것도 뭐 제가 뭐 간연도에서 몇 번 나왔는데 별 3개 정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에는 접지공사의 종류는 뭐고 접지자원 값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접지가 다 빠졌죠? 그래서 이제 캐시 규정에 따라서 삭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뭐 요거 피렉의 일종, 그다음에 이제 뭐 콘덴서 요암 일종이고 CT죠? 계경 밸류 고압이니까 3종 접지고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4번부터 8번까지의 명칭을 써라. 항상 우리말로 써야 되죠. 우리말로 써야 되는데 자, 4번. 요게 뭐예요? 달록이죠? 개폐기? 달록이, 인입개폐기 또는 뭐 달록이라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교류 차단기, 그냥 차단기라 써도 되고요. 또는 교류 차단기. 얘는 51번이니까 과전류 개정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이 PT죠. 계경 변압기. 8번이 피레기, LA 이렇게 됩니다. 근데 2번은 뭐 아까 여기 일종 접지공사니까 뭐 굳이 1번에 의해서 삭제됐으니까 설명 안 하고요. 3번. 그림에서 각 부하의 최대 전력이 그림과 같다. 여기 최대 전력이라 했어요. 100, 140, 180. 최대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설비 용량에다 수용률 곱한 게 최대 전력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3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의 부등률 1.4, 0.8일 때, 일단은, 이렇게 될 때 1차 전류 구하시오. 그 다음에, 전류계, 1차 전류계에 A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동일한 조건에서 합성용이 0주일 때의 콘덴 용량으로 첫 번째 물어본 게 뭐냐면 설비 용량을 먼저 합성 체류량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 100에다가 플러스 140에 플러스 180에다가 역률이 부등률 1.4가 되고 그쵸?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커닝 해 볼게요. 자, 300kW가 됩니다.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은 이제 3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전류 I는 누추산 VI에서 전류가 6600. 그 다음에 역률이 0.8. 그 다음에 300kW. 10에 3승 하면 전류가 얼마 나올까요? 이렇게, 직접 집어넣네요. 이렇게 전류값 한 다음에 75대 5인데 여기 보면 75대 5라고 줬죠? 줬으니까 여기서 전류값에다 75대 역수 취하면 2.19. 그래서 답은 2차 전류가 이제 2.19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콘덴서 용량 물어봐라. 그래서 콘덴서 용량은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빼기 탄젠트 세타 2가 되죠. 그래서 P가 유효 전력인데 합성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300이 되는 거고 그죠. 나머지 300에다가 역률이 0.8 그럼 얘가 0.6 요거를 0.92 하면 1-0.9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97.2가 되고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방전 코일이 하는 역할을 물어봤어요. 그죠? 방전 코일. 그래서 이제 전원 개방시 또는 콘덴서 회로 개방시 상관없죠. 전원 개방시 콘덴서의 잔류전화 방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전 코일 목적 두 가지만 해놨는데 콘덴서 잔류 방전 투입할 때는 가전 방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요거 두 가지만 일단 알아주세요. 안 외우지 마시고 일단 두 가지만 알아주세요. 자, 4번 단상 변압기 22,980 있다. 500짜리 세대 그러면 355 1500짜리가 델타 Y인데 차단기 용량을 구하라. 2차 측에 이렇게 되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변압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차단기가 있다. 그랬을 때 얘가 500 곱하기 세대가 이렇게 있는 거고 퍼센트 비넌스는 3%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때 차단 용량 얼마냐? 그러면 퍼센트 비넌스의 100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비넌스가 얼마예요? 3에다가 100에다가 1500이 되는 거죠. 그죠? 355니까. 그 다음에 MVA죠? 얘는 KVA니까 그러면 요거 다시 하게 되면 곱하기 여기다 쓸게요. 곱하기 얘가 10의 3승이고 MVA니까 메가니까 10에 마이너스 6 하면 지워지면 마이너스 3승만 남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50 MVA 답 50 이렇게 쓰면 답이 된다. 아직까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5번입니다. 고압용 차단기 5가지고 각각의 소호 매체를 단단하게 쓰시오.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가스 차단기죠. 가스 차단기가 되는 거고
SF 가스죠. 그 다음에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죠. 그 다음에 진공 차단기. 그래서 진공은 진공 상태 만드는 거죠. 고진공 또는 고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진공 상태에서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차단기. 이건 자계력 또는 자계력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유입 차단기. 유입 차단기 뭐죠? 전자력, 그러면 절연유죠, 절연유. 절연유를 이용해서 끄는 겁니다. 전에 간연도 문제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고압 차단기 종류 5가지하고 저압용 차단기 3가지를 써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3가지. 그래서 저압용 차단기 대표적으로 보이죠? ELB가 있죠. 누전 차단기. MCCB가 있죠. 배선용 차단기. ACB. 기중 차단기. 이렇게 3가지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고압용이 아니라 특고압용. 특고압용 차단기 종류 3가지 써봐라. 보통 이제 자기 차단기는 특고압용이 아니에요. 얘는 이제 고압용입니다. 고압용. 특고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차단기는 6,600까지 사용했고 2만 치고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만약에 특고압용이다라고 나오면 자기 차단기 뺀 나머지 가스, 공기, 진공, 유입 중에 몇 개 쓰면 돼요? 3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개폐 서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가스 차단기입니다. 얘는 개폐 서지가 없다. 개폐 서지가 발생하지 않는 차단기, 그러면 가스 차단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별 4개 드릴게요. 그 다음에 앞에 거 요 별 얘기 안 했는데 이거 워낙 쉬운 거니까 별 3개 드리고 요거는 아까 별 얘기했었죠? 별 3개.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그림같이 측정하는 게 적당한 거 단선 굵기라 전선 굵기죠. 그래서 와이어 게이지. 왜냐면 여기 전선이 들어갔으니까. 전선 들어갔으니까 요게 와이어 게이지가 답니다. 원래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어요. 마이크로미터도 이제 두께라든가 굵기를 측정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전부 전체 다, 뭐 나무든 뭐 금속이든 전선이든 정밀하게 측정할 때 쓰는 거고, 마이크로미터는 와이어 게이지는 이제 전선의 굵기 측정하는 거고, 요거 전형적이니까 4가지죠. 자, 접지장은 접지장인데 브리지로 알아보면 코올라시 브리지가 대비되는 거죠. 이 정도만 알아주면 되는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코올라시 만약에 브리지가 없으면 접지장계 이렇게 쓰는데 지금처럼 브리지 이용하니까 코올라시 브리지 이렇게. 요 코올라시 브리지는 전의 액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의 액. 자, 그다음에 7번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데 사실은 뭐 시험에 아주 단골 손님이 나오는 거죠. 이런 유형이. 그리같이 일부와 곡선에 ABC 3가지가 있다. 이 변전식 총부에 대해 답하시오. ABC 역률은 관계없이 역률이에요. 180, 160 있고 그리같이 10의 3승이라면 5다 그러면 5 곱하기 10의 3승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를 보고 뭐 쓰였냐면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뭐 합성 전력이 뭐예요? 이 세 부하 여기 보면 A, B, C가 있잖아요. 이 세 부하에 사용한 전력을 합쳐. 그래서 가장 큰 전력이 합성 전력. 그러니까 합성 최대력이 뭐예요? 합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전력이 합성 전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합쳐봐. 여기 이렇게 합치면 합성 전력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합쳐보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쓸 것 같아. 여기 10, 여기 4, 여기 3. 그죠? 그럼 여기 17이죠. 그래서 17일 때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17보다 여기 17이고, 여기도 보면 10, 여기도 4, 여기도 3, 여기도 17이네. 그러니까 세 개 합쳐서 가장 큰 게 17이죠. 그래서 17이 가장 크다라고. 그래서 합성 최대 전력 얼마냐? 그래서 17. 다시 뭐 요거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답안지에다가 설명하려고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P는 얼마다? 17 곱하기 10의 3승 킬로와트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ABC에 대한 평균 전력을 구하시오. 평균 전력이 뭐예요? 평균 전력이. 사용 전력량을 뭐 하면 돼?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 여기 바로 평균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울게요. 지우고 하나씩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은 요 책을 같이 보셔야 돼요. 답안지하고. 자, 5kW 몇 시간? 아니, 여기 보면 5kW 7시간. 내려와서 3kW 쭉 3kW를 쫙 사용했어요. 요게 B죠? A부터 할까요? A부터? B부터 하죠. B부터 B. 여기 B니까 B. 여기 B. 그래서 여기 보니까 15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15시간. 다시 올라가서 5kW 2시간. 여기네요. 그 다음에 요거 총 해서 5kW 7시간, 3kW 15시간, 5kW 2시간 한 다음에 24 나누면 되겠죠? 평균 전력이니까. 시간당 사용하는 평균 전력이니까. 했더니 3.75가 나온다. A를 볼까요? A는 빨간색 할게요. 빨간색.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 예. 1kW 6시간에다가 7kW 2시간, 10kW 하나, 둘, 3시간, 그 다음에 7kW 1시간, 올라가서 10kW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들어가서 7kW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이쪽이 안 보여.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려와서 2kW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죠? 그럼 이게 쭉 개선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로 나눠주게 되면 5.88 나오고. 자, C를 보겠습니다. C는 이제 뭘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C 여기 있네요. 이거 지울게요. 자, C를 보게 되면 요거 이렇게 해서 여기 헷갈려요? 이렇게. 자, 2kW 이렇게 쭉 8시간 올라가서 4kW 하나, 둘, 셋, 4시간, 2kW 1시간, 4kW 하나, 둘, 셋, 4시간, 그 다음에 내려와서 2kW 하나, 둘, 3시간, 내려와서 1kW 하나, 둘, 셋, 4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니까 24 나눠주게 되면 바로 2.5다. 그래서 각각의 평균 전력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5.88, 3.75, 2.5가 나왔다. 답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총 부하율을 구하라. 총 부하율. 부하율은 뭐죠? 부하율은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이잖아요. 근데 각각 물어본 게 아니라 총이니까 세 놈 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평균 전력 A, B, C 거 다 구했죠. A, B, C 거. 그래서 A 거, B 거, C 거. 여기 보면 5.88, 3.75, 2.5 한 다음에 여기가 최대 전력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합성 최대 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아까 세 놈이 가장 많이 합성 전력이 얼마죠? 17이었죠. 그래서 17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72.35%가 나온다. 답안지는 이거 쓸 필요 없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쓰시면 됩니다. 자, 부동률을 구하라. 여기는 뭐야? 합성 최대 전력이죠. 그럼 합성 최대력이 아까 17이 있죠. 그 다음에 개별 최대 전력이에요. 개별인데 이걸 봐야 돼요. 그러면 개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B는 요게 B죠? 요게 제일 크네요. B. 그래서 4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는 얼마죠? C가 제일 큰 거?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C가 이게 모니터로 보니까 잘 안 보이네 이게. 예. C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C가 2고 잠깐만요. 일단 A는 10이 맞고 B가 5네요. 그죠? 5죠? B가 5고 C는 4네요. 4. 그래서 위에가 19네. 그죠? 곱하기 10에 3승 하면 되겠네. 17에 19가 되는 거죠? 그러면 17에 19가 되니까 1.1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실은요. 답 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자격증을 주려는 거예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산업기사 같은 문제는 기사든 산업기사든 자격증을 주려고 간연도에 점수 높은 거를 준단 말이에요. 간연도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만 잘 지키시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떨지 않고 잘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구하라 그랬죠? 최대 부할 때. 여기서 최대 부하는 뭐냐면 합성 최대력일 때. 뭐일 때?
그러니까 항상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만약에 최대 전력이다. 또는 최대 수용 전력이다. 부등률을 주고 뭘 주고 지금처럼 최대 부하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부등률을 주고 뭘 주고 부등률을 주고 구하라라고 하면 부등률 주고 구하라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합성 최대 전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주고 부등률 이런 걸 부등률 준 상태에서 이런 걸 보면 어떤 말을 하는 거다? 합성 최대 전력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등률을 아까 준 상태에서 그죠? 구한 상태에서 최대 부하다 이런 뭐냐면 합성 최대 전력일 때 역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률은 역률 구하라. 역률. 그럼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그죠?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 보면 코사인 세타는 그러면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이니까 이게 합성전력이 되는 거고 여기 17 되는 거. 피상전력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의 P가 되죠. 그럼 P를 구하면 아까 17 알았어요. 그죠? 곱하기 10의 3승이고 Q를 구해야 되는데 3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하죠? P 탄젠트 세타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되는 거죠? P에다가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문제 조건에서 여기 봐봐요. 최대 부하라고 했으니까 17일 때 그럼 17이 아까 얼마가 17이죠? 여기 보면 10, 4, 3이 우리가 보기 얘기하는 합성 전력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무효전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바로 11대 무효전력. 여기에 바로 뭐죠? 무효전력은 P 탄젠트니까 P는 탄젠트가 뭐예요? P에다가 탄젠트는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죠. 또는 뭐 이거는 뭐 P를 갖다가 코사인 나눈 다음에 사인 세타 같은 거죠. 이렇게 이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 P를 코사인 나누고 사인 세타 곱하고 그 다음에 0.8이니까 4가 17일 때에 3은 뭐였어요? 우리 두 번째 부하는 B는 0률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이고 사인 세타 0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C 부하는 0률 0.6이라 그랬죠. 그럼 사인은 0.8 해서 도함 요거 각각 해서 도하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코사인 세타는 P가 아까 합성전력 유효전력이죠. 17 P도 17 무효전력 집어넣으면 71.81 나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역률을 구하라라고 하면 머릿속에 뭐냐면 이걸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는데 분명히 뭐냐면 역률은 여러분들 무효전력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이 전력값을 기준해서 이 전력을 기준해서 이 전력에 대한 무효전력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자, 8번. 요 문제는 별 5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별 5개 드릴게요. 가정에서 은근히 많이 나왔어요. 숫자 바꿔서 220에서 380. 처음에 나왔던 게 110에서 220이에요. 나중에 이제 220에서 380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좀 헷갈렸던 게 뭐냐면 앞에 있죠. 공급 능력 증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P는 전력이니까 능력이니까 전력이니까 전압체가 비례한다. 그래서 2배의 제곱이니까 4배가 된다. 이렇게 답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디 출판사에 보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자분이 뭘 보고 낸 거예요? 그 교재 보고 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능력은 P는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란 말이에요. 뭐 능력이라는 건 전압받는 게 아니라 전류도 있고 역률 값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P는 전압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110을 얼마? 220으로 하는 거죠. 나머지 일정할 때 몇 배가 돼? 2배가 되니까 얘도 몇 배가 된다는 거야? 나머지 일정할 때 2배가 되니까 얘도 2배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다 우리 쉬운 거예요. 기존에 이제 우리 전력 공부할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은 전압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죠? 그러면 이게 2배의 제곱의 1이니까 4분의 1배가 되죠. 그러면 얘가 0.25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25%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 뭐냐면 감소치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감소해서 25가 된 거야? 75%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야? 1 빼기 0.25. 그럼 0.75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4분의 1이니까 0.1을 쓴 다음에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돼. 최종 답은 75% 이렇게 답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압 강할도 마찬가지. 전압 강할도 전압 제곱 반비례하니까 얘와 동일하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된다. 근데 만약에 문제 유형이 이렇게 안 바뀌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기에 공급 능력이 아니라 공급 전력. 능력이 아니라 전력이라고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니까 그때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 그러나 지금 능력은 바로 VI 코사인 세타를 해야 된다는 거 헷갈리지 마시고 알아두셔라. 자, 이번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필기에서도 몇 번 나왔던 건데, 아니죠? 안 했던 게 하나 있어. 9번은 안 했어. 그죠? 9번. 그냥 9번. 요거. 예. 자, 요것도 내가 간연도에서 별 5개 드릴게요.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기동부가 큰 경우죠. 단위로서 기동부가 큰 경우인데 여기 보면 기동 용량이 2000이고 전압 강화 리액턴스 이론상 몇 캡 이론상이라는 게 얘기 잘한 거예요. 계산상이 있고 실무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볼게요. 그때 용량은 P는 전압 강화분의 1에다가 빼기 1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가도 리액턴스 곱하기 기동 용량이거든요. 그러면 전압 강화가 얼마죠? 여기 보면 20% 0.2에 1 빼기 1에다가 리액턴스가 얼마? 25%. 그 다음에 기동 용량이 얼마예요? 2000. 요거 계산하면 딱 2000 나옵니다. 답은 N율이 없어요. 2000kV 됩니다. 근데 문제 제가 얘기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게 논란이 했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논란이 지금 되고 있어요. 만약에 발전기 용량은 그냥 얼마 이상인가 이렇게만 나왔어. 몇 kV 이상인가. 이론상이랑 안 줬어. 그리고 나서 얘가 만약에 용량이 2500이야. 2500인데 여기에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나온 값이 2000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가 2500이야. 2000이잖아요. 그럼 2000 갖고 2500 기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만약에 발전기 돌릴 때 못하고 돌린단 말이에요. 기동시킬 때. 그렇죠? 그럴 때 기동 용량이 돌릴 때 용량이 2500인데 발전기 용량은 2000밖에 안 되면 이거 갖고 이거 용량이 딸리니까 용량이 안 들어가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올 때 뭐랬냐면 이 밑에다 여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답이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했어. 그래서 그 대신 용량은 이론상 얼마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2000이 답이에요. 이론상이니까. 근데 만약에 실무상을 물어볼 때는 얼마가 답일까? 실무상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얘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2500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연대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론상 물어볼 때가 있고 실무상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 뭐냐면 이론상은 얘보다 이론상은 계산값을 쓰란 얘기예요. 근데 실무상은 뭐냐면 이거 실무에서 적용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최소한은 기동용량 하기 때문에 250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여러분들 알고 싶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론상이 없어. 이론상이 없고 똑같이 2500인데 최종대 2000 나왔어. 이론상이 없어. 그때 용량은 실무 적용한 이론상이. 이럴 때 그냥 나온 값 그대로 하시면 돼요. 실무란 말이 없으면 그냥 나온 값 그대로 하면 돼요. 이론값 나왔다? 그냥 나온 값. 그 다음에 이론이나 실무란 말이 없다? 그냥 이론값. 2000. 근데 만약 실무상 물어보면 그때 250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라.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실무상 이런 말이 나왔어요. 실무상. 그럼 답이 얼마라고요? 똑같은데 2500에 답이 2000 나왔는데 실무상 나왔어. 그때 2500이 된다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 조심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은 전압 강화를 물었는데 단상이죠. 왜냐하면 여기 변압기가 전원 공급하는 게 한 대잖아요. 그때 송전단 전압 구하라. 근데 어차피 뭐예요? 단상이니까 누쓰면 안 들어가죠? 일선당이니까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220 받았죠? 수전단전압이 220에다가 플러스 전류 I가 15, 저항이 얼마? 4, 3 곱하기 0.6에다 플러스 리액턴스가 4 곱하기 0.8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건축화 조명. 이거 많이 나왔던 문제죠? 건축화 조명. 요것도 요거는 별 제가 한 2개 드리고요. 요건 별 5개 드릴게요. 많이 나온 겁니다. 건축화 조명에서 종류 4가지만 써라. 가변대 뭐 5가지 써라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매입 형광등, 다운라이트, 핀홀, 그 다음에 커퍼라이트, 라인라이트, 강천장, 루병tum이 있는데 이 중에 4가지. 최소한 5가지 암기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외울 때도 앞대 갈 때 하면 돼요. 따, 핀, 코, 라. 뭐 이렇게 앞대 갈 때 하면 다 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2번은 이제 시퀀스인데 주 교수님하고 강의하시면 되고요.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13번도 마찬가지고. 자, 14번. 요것도 별 제가 한 5개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 빌 구하는 게 많이 나왔었죠, 빌.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그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요것도 시험 문제지, 명칭.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죠? 52 플러스 50 이렇게 킬볼트가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절연 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절연 계급이 20%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절연 계급 20%라는 것은 바로 22kV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22,900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20%라는 것은 바로 이제 22kV 또는 22,900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22,900에 사용하는 빌이 150이에요. 그래서 5에다가 20호에다 플러스 50이죠? 그래서 150 빌이 나오죠. 그래서 빌이란 것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금방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2,900이니까 그때 뭘 구하라? 차단기 용량 구하라. 그럼 루트 3 곱하기 25.8 줬잖아요. 25.8에다가 여기 뭐 전격선 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MVA가 나오죠. 그 다음에 차단기 트립 방식 3가지, 원래 4가지죠. 직류전원 방식, 그죠? 그 다음에 콘덴서 트립 방식, 부적전원. 그 말고 이제 별육이 2차전 트립 방식 3가지가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보통 얘는 고압에 쓰는 거죠, 고압. 고압용입니다. 요게, 요 3가지 중에서 사실 2가지가 보통 투값용인데, 어떤 간에 부적전원 트립 방식이 3개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뭐 수면 전에 다 했던 거고요. 요것도 별 아까 5개 드린다 그랬고요. 자, 15번. 직렬 리액터의 목적. 사실은 여기 보면 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방전코일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직렬 리액터가 있고 콘덴서가 있습니다. 콘덴서 첫 번째 이 직렬 리액터는 이 콘덴서가 조합해서 그죠? 직렬 공기 만들어서 고주파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를 저희가 파형을 계산한다. 정확히 이게 몇 고주파죠? 5고주파인데 3고주파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5고주파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 이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투입할 때 콘덴서 투입하게 되면 콘덴서 여기 차단기를 투입하잖아요. 투입하게 되면 이 콘덴서의 전류가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도립전류라고 하죠. 그래서 도립전류를 최대한 작게 만듭니다. 또 콘덴서가 진상이잖아요. 진상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생겨요? 콘덴서에 대한 얘는 리액턴 지상이잖아요. 얘는 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상은 원래 전압을 크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진상을 지상을 통해서 전압을 올라가지 않게 만들어낸다. 그래서 콘덴서를 갖다가 해방할 때 과전압을 억제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 이상전압 이상전류가 되죠. 그래서 높은 전압과 높은 전류가 되기 때문에 계전기 오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고주파를 제거하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 그래서 파형 개선, 도립전류 억제, 가전압 억제, 오동작 방지, 고주파의 오동작 방지 이렇게 4가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아무 말이 없을 때 하나만 물어볼 때가 있었죠. 보통 이제 하나만 물어볼 때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게 1번이죠. 558 제거해서 파형 개선. 왜냐면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또 2가지가 물어볼 때가 있죠. 뭐 있었어요? 얘는 이제 뭐 할 때? 개방할 때. 얘 뭐 할 때? 투입할 때. 그래서 만약에 직렬 리액터의 목적을 쓰시오. 단 개방 투입 이렇게 할 때 개방할 때 보통 이제 평상시에는 개방할 때 고주파의 파형 개선. 개방? 이건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방전 코일이하고 저 헷갈렸어요. 방전 코일이 이제, 그죠? 방전 코일이죠. 방전 코일이 개방할 때가, 그죠? 과전압 억제, 돌입전류 억제, 콘덴서의 과전압 억제, 그 다음에 차단할 때, 잔류전압 방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가 헷갈렸어요. 이건 방전 코일이고, 직렬은 이게 아닙니다. 직렬은 이제 빨리 지울게요. 우리 직렬 리액터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보시면 되고. 16번은 이게 테이블 스펙이니까 이건 죽여주시고 나가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2020년 이해 문제는 사실은 요것 관련돼 있던 문제죠. 그 다음에 요것도 있는 문제고, 요거 모르겠으니까 넘어가고, 어렵지 않아 보이고, 이것도 일리 있는 거고, 요것도 어렵지 않죠. 요것도 어렵지 않고, 요것도 관련돼 있는 거고, 요것도 관련돼 있는 문제. 이거는 다 쓸 수 있고, 요것도 관련돼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요것도 관련돼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요거는 관련돼 있긴 있었어요. 요것도 관련돼 문제, 요것도 관련돼 문제. 어려운 게 없어요. 선생님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새로운 문제 나오면 맞추기 어렵다. 근데 관련돼 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번 때는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건데 이때 아마 합격자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